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조합우팁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9일 주말입니다. 어제 마감한 미국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테슬라 흐름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특징주는요, 엔비디아와 테슬라였습니다.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45%, 그리고 테슬라가 마이너스 1.19% 하락을 하면서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9월 20일이죠. 그때 FOMC 회의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할지 말지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지금 컨센서스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는 페드와치인데요. 지금 현재 금리 동결 쪽에 무게 중심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정책 금리는요, 5.25%에서 5.5%의 금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 인상하던 금리를 이번에는 92%의 확률로 동결하겠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는 9월 20일 결과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이번에도 역시 중요한 것은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일 것입니다. 과연 연준 의장은 지금 경기 흐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놓는지 사뭇 궁금하고요. 실업률 상승 때문에 연준에서는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브레이크를 걸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업률과 경기 침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은 좀 새로운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중 한 명이고요. 샴이라는 사람이 만든 법칙인데요. 자, 이 의미는 뭐냐면 3개월 평균 실업률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리고 과거 12개월의 최저치와 비교를 해서 그 차이가 0.5보다 커지면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 원리를 밝혀낸 샴의 법칙입니다. 이 샴의 법칙은요, 미국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레드에서도 같이 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드 사이트에서요 밝히는 샴의 법칙에 따른 리세션 인디케이터 그래프입니다. 자, 지금 특징점을 한번 살펴보면 1974년도에 1차 오일 쇼크가 있었을 때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80년대, 그리고 80년대 초반, 그리고 90년대에 걸프전이 있을 때, 그리고 2001년도에 닷컴 버블 때, 2008년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계속 공통점을 보면요, 리세션 인디케이터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걸 보입니다. 공통적으로 0.5 이상 올라가는 구간에서 나타났던 경기 침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값은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3입니다. 리세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0.5 이상이어야 되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는 0.13이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실업률이 계속 이렇게 높아진다면 리세션을 우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당장은 괜찮습니다. 다음 OECD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CLI인데요. G20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미국도 상승하고 있고 한국도 여전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높이가 좀 낮긴 하지만 한국도 경기 선행지수의 기울기는 우상향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경기 선행지수는 통상 6개월 선행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경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다라는 것이 이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스닥 지수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 추세는 여전히 우상향으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적 측면에서는 여기 20일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여기에서 지난달에 원탑을 이루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도 반등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무엇이냐면, 자, 한번 원탑을 줬고 여기에서 흘러가다가 혹시나요, 이번 달에 혹은 다음 달에도 21선이 이렇게 꺾어지면서 저점을 붕괴하는 흐름이 이렇게 나타난다면, 그렇다면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구간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좀 깊게 조정을 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지수 ETF 투자하시는 분은 단기적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케이스별로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은
나스닥 100 지수 기준에서 15,500포인트, 중간은 15,000포인트, 하단은 14,500포인트로 500포인트 간격으로 지금 나눌 수가 있어요. 이 구간을 중심해서 흘러가는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요. 큰 박스권에서 그냥 흘러가는 요 흐름이 첫 번째 케이스로 갈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상단에서는 청산을 하시고 하단에서는 다시 매수를 하시고 다시 위로 올라갔을 때는 청산하시고 내려왔을 때는 매수를 하시는 게 방법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단기적 흐름의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지금 내려오고 있는 5일 이동 평균선이 중심선인 15,100포인트를 깨지 않고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올라갈 때 이때가 첫 번째 매수 포인트입니다. 상승이니까 QQQ 매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이 시그널의 완성을 이루려고 하면 고점이 15,500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지만 강력하게 매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그 중심선을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1차 매수, 그리고 상단 박스권을 돌파할 때가 2차 매수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움직이지 마시고요. 천천히 조금씩 움직이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 하락하고 있다가 계속 하락을 하는 거예요.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을 좀 보였다가 재차 하락하는 모습. 이게 나오면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요. 21선이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따라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빠져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21선이 위에서 원탑을 이루고 여기서 두 번째 탑을 이루게 되면 이때는 좀 깊게 강하게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됐을 때는 하락 방향의 SQQQ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흐름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시장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실 겁니다. 지금은 예측해서 매매하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서 시장 흐름을 보시면서 적절하게 그게 맞게끔 대응하는 대응 전략이 아주 유리한 그런 시장 흐름이니까요. 지수 흐름을 추종하시는 그 매매를 하실 경우에는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WTI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장기 추세선이 상승으로 다시 돌아섰고요. 그리고 일봉에 보셨을 때도 지금 하락 추세 구간에서 상승 추세 구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 지점에서 지금 어떤 위치에 있냐면 여기에 93달러에서는 저항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87.5달러인데 지금 93달러까지 상승하게 된다면 여기서는 저항에 부딪혀서 다시 조정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 추세가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려스럽고 지금 사우디에서 감산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데 사뭇 어떻게 흘러갈지, 이것이 또 인플레이션의 어떤 자극 요소가 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모델 3가 다시 리뉴얼돼서 발표됐죠. 그래서 반응이 아주 뜨거운데요. 자, 테슬라 이야기 본격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 전하는 말씀 듣고 가시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음 내용 넘어가시기 전에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괜찮은 이벤트가 하나 있어서 잠시만 소개시켜드리고 갈게요. 미국 주식 주간거래에 대한 것이고요. 이벤트 기간은 9월 15일까지입니다. 자, 이벤트 기간 중 미국 주식 주간거래 시간 내에 $100 이상 달성한 고객에게는 매주 추첨을 통해서 아래의 주식 한 주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휴레패커드 엔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스코 시스템즈, 3M. 자, 우리가 한 번은 들어봄직한 기업들이죠. 대상은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종합매매 혹은 외화증권 계좌 보유 고객 중에서 이벤트를 신청한 고객에 한해서만 준다고 합니다. 이벤트 신청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기도 할게요. 매주 목요일마다 추첨을 한번 해서 당첨된 고객에게는 그 다음날 금요일날 주식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래 시간은요, 서머타임 기준으로는 09시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고요. 그 다음에 서머타임 해지됐을 때는 10시부터 오후 5시 20분입니다. 1시간 차이 나죠. 그래서 지금은 서머타임 기간입니다. 그리고 거래 가능한 종목은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주문할 때 주의하실 점은 시장가나 혹은 종가 주문인 LOC 등 주문은 안 됩니다. 그냥
지정가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실게요. 이벤트 신청하실 때는 여기 계좌번호 찍으시고 이벤트 신청하기 딱 누르시면은 바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해외 주식 거래를 먼저 하신 후에 이벤트 신청하셔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주민번호 기준으로 1인 1회에 한해서 신청만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이벤트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베스트 온을 실행하시고요. 좌측 상단에 해외를 선택하신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미국 주식 주간거래 낮에도 미국 주식 사볼까라는 요 화면이 보이시죠?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방금 보셨던 그 화면이 나오고요. 밑으로 스크롤 쭉 조금만 하시면은 자세히 보기 나오죠. 한 번 더 누르시고 좀 더 내리시면은 본인의 계좌번호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벤트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납니다. 간단하죠? 이벤트 신청하시는데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링크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상담 요청을 하시면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그걸 이용하시면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 공매도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테슬라 숏 인터리스트 데이터입니다. 총 발행 주식수가 31억 주인데요. 그 중에서 숏 비중은요 8,176만 주 정도 되고요. 숏 비율이 2.58%나 되는데요. 이게 적지 않습니다. 통상 빅테크 종목들은 1%대 공매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올라오던 숏 비율이 최근에는 좀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다음은 테슬라의 재고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난주에는 모델 Y가 급격하게 재고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주에는 다시 급격하게 재고가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모델도 마찬가지고요. 지난주에 보셨을 때 미국에서 모델 Y가 특히나 재고가 늘었었는데 또 한 주 동안에 갑자기 또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재고량 그래프인데요. 저번 주까지는 계속 가격 인하로 내려왔었는데 이번 주에는 다시 또 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점이 뭐냐면요. 여기 분홍색으로 보이시는 요 모델 3입니다. 모델 3가 지금 리뉴얼 모델이 나오면서 판매량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지금 모델 3를 주문하게 되면요. 4분기에 인도받을 수 있다고 여기 나오네요.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문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앞에 보셨던 인벤토리 데이터가 약간 신빙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받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P 레이시오입니다. Price Earning Ratio라고요. 기업의 실적 대비 과연 얼마만큼의 멀티플을 받고 있느냐. 그것을 따지는 인덱스인데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70배를 받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금 23배를 받고 있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 23 근처이고요. 엔비디아는요. 실적을 동반하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PR이 지금 고평가됐다고 쉽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요. 테슬라는 현재 시장에서 향후 12개월 포워드 PER은 52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향후에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를 보시면 포워드 PER을 보시면 27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갈 거라는 기대치가 계속 묻어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고평가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향후의 기대치가 이렇게 높아 있는데요. 지금 실적의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이죠. 테슬라 이야기하다가 엔비디아를 왜 소환했냐면요. 두 기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4차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리딩 기업이고요. 그거에 따른 기대도 가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둘을 합쳐서 실적이 같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통분모를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과도한 기대가 들어갔다가 그것이 실적으로 반영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가 상승을 이루는 그 흐름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고평가 다시 적정평가 고평가 적정평가 이렇게 반복하면서 기업은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기가 텍사스입니다. 자, 지금 큰 공장 옆에 계속 뭔가 만들고 있네요. 주목할 것은 이게 뭘까요? 바로 사이버트럭이네요. 지난번에 봤을 때는 한 대밖에 안 보이는데요. 오늘 보니까 또 4대나 보이네요. 지금 파일럿 생산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일론 머스크가 오늘 새벽에 이런 트윗을 했습니다. LFG라고 했는데 이 LFG가 무슨 의미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여기 댓글에 달려있는 미국 사람들도요.
모르나 봅니다. 재미난 게 여기 사이버트럭이 보이시죠? 그리고 앞에 새로 나온 모델 3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 차들을 모두 싣고 있는 게 바로 세미트럭입니다. 테슬라에서 생산되는 그 차들을 모두 다 모아놓은 것 같네요. 어떤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시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현재 장기 추세는요, 어느 방향일까요? 작년에는 이렇게 퍼렇게 내려오는 추세였다면 지금 올해는요, 계속 이렇게 빨갛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밑에서는 매수가 기다리고 있는 상승 추세라는 거,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무게중심은 지금 현재 매수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지금 오늘부터 딱 1년 전 22년도 9월 9일에 제가 분석해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자, 지금 어떤 특징점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현재 위치에서 이렇게 쭉 상승을 보였죠. 과거 작년에는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혼조 구간이 좀 있었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혼조 구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61선을 중심해서 한번 쑥 내려오는 그 구간이 있었죠. 61선 기준에서 쑥 올라가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41선과 61선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흘러가고 있는 모습. 지금도 61선과 241선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흘러가고 있는 모습. 똑같습니다. 그냥 딱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현재의 모양새로 가고 있죠. 그러면 그 이후 작년은 어떤 흐름이었는지 살펴보실까요? 작년에는 그 패턴을 형성한 뒤에 이어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 8월, 9월, 10월까지 3개월 동안 이런 모양새로 조정을 준 뒤에 다시 상승세로 복귀한다면 어떤 흐름이 기대되십니까?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작년에 본격적으로 하락했던 그 모습이 올해는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바로 정석적인 주가 흐름이에요. 그래서 241선을 중심해서 61선에 이렇게 골든 크로스 주고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을 준 뒤에 다시 한번 더 재상승을 주는 전형적인 N자 패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요, 어떤 의미점을 가지냐면 바로 241선이 1년 평균인 241선이 파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상승 파동이죠. 이 상승 파동을 한번 시작하게 되면요, 241선은 1년 평균이기 때문에 연간 단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주 기대되는 모습이죠. 이거의 배경은 사이버트럭의 딜리버리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FSD의 딜리버리에 있다고 봐요. 그리고 하나 더, 4분기 실적 전망에 무게중심 실리게 됐을 때 흐름은 이 흐름이 상승 흐름으로 본격적으로 상승 파동이 나오는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요, 상단은 250달러, 하단은 203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나갈 텐데, 여기서 우리가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요, 무게중심은 매수에 있습니다. 어느 가격에 내가 좀 더 유리하게 매수할 거냐, 그것이 고민이지 어디서 틀고 빠져나갈 거냐, 도망갈 거냐 아닙니다. 지금 추세는 상승 추세에 있고 지금 3개월 연속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조정의 깊이가 크지 않고, 이런 구간에서는 월간 단위로 매매하실 때는요, 월말마다 월말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모아 가시는 그 전략이 통하시고요. 그리고 신호 매매하실 때, 그리고 구간에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을 펼치실 때는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쓰시면 유용하실 겁니다. 자, 지난주에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신호 매매로 바꾸자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여기에서 원 버튼을 주고 상승했는데 지금 상단에 255달러 좀 그 언저리에서 부딪혔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또 내려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디서 지지를 받을지, 정석적이라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21선에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지지를 받고 여기서 상승할 경우에는 여기가 1차 매수 시그널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가 있어요. 2차는 고점 돌파를 해야 됩니다. 고점 돌파는 255달러 위로 올라갔을 때, 그러면 월봉 캔들이 또 양봉으로 바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신호의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나타났을 때 강하게 본격 매수에 진입하시면 됩니다. 자, 이 방법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전략은요, 5일선이 이렇게 하단으로 그냥 추고 내려올 때, 그때 하단에서 모아나가는 전략입니다.
바로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피라미드 매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단으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는 좀 저가기 때문에 분할 매수해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1배수, 2배수, 3배수로 모아놨다가 여기서 4배수 남은 것은 이평선이 돌았을 때, 5일 이동평균선이 돌았을 때 그때 4만큼 매수하시면 저가 매수가 되시니까 좀 유리한 부분이 바로 두 번째 매수 방법이고요. 다음으로 또 세 번째 매수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5일 이동평균이 그냥 쭉 내려왔을 때 이때 시그널을 보는 겁니다. 무슨 시그널이냐면 21선이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21선 위로 다시 올라가는 요 시그널이 나올 겁니다. 요때 공격적으로 매수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 번째 매수 신호 전략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누고 본인 스타일에 맞게끔 제가 전략을 짜드리니까요. 그거에 맞게끔 자신의 입맛에 맞게끔 골라가시면은 무리 없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5일선 시그널인데 요 위에서 5일선이 21선 지지를 받고 상단을 돌파할 때 255달러 위로 돌파할 때 이때가 강력한 매수 포인트고요. 두 번째 매수 전략은 하단으로 내려왔을 때 이 밑에서 분할 매수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 밑에서 이동평선이 또 돌아왔을 때까지 그때까지 분할 매수하시는 방법이 두 번째 전략이고요. 세 번째 전략은 큰 시그널 21선이 돌았을 때인데 21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밑에서 다시 한번 더 돌았을 때 그때 강력하게 매수 전략을 펼치는 게 그게 세 번째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매수 전략, 두 번째, 세 번째는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 나왔을 때 바로 나는 그게 맞게끔 대응하는 것이고 내 스타일에 맞게끔 골라서 나는 진입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본 골자는 이 가격 범위 내에서는 나는 무조건 모아 나가겠다라는 게 기본 무게중심이고요. 작년에 본격 하락이 이어진 것처럼 본격 상승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것을 기다리고 노리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본 게임은 그때고 지금은 내가 좀 유리한 포인트에서 좀 더 좋은 가격에 내가 모아 나간다. 그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